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경영학과 외교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튜디오샤에서 나왔었고요. 지금은 헬스터디에서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 경영학, 외교학 듣기만 해도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까마득해 보이는데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배우시나요? 저도 사실 아직 한참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 좀 뭘 말하긴 부끄럽기는 한데,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엔 되게 다양한 분야들을 배워요. 그래서 마케팅, 인사관리, 회계 재무, 그리고 생산 서비스 운영 등등 되게 회사를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외교학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전공 진입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공부를 지금까지 한 바로 보면 외교학이라기보다는 좀 정치, 국제정치학 이런 느낌이 강해서 미국 정치, 비교 정치론, 그리고 저희랑 친숙하지 않은 러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의 정치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논술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답을 하나요? 저 때는 논술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들어온 전형은 구술 면접을 대신 봤었는데 논술이랑 느낌은 조금 비슷한데 그걸 다만 이제 말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국어 비문학 지문 같은 거를 좀 짧은 시간 안에 거기에 나와 있는 주장 같은 거, 지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능력 이런 거를 보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용찬우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어서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수능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용찬우 채널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때 수능 관련된 거는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거기에 처음 하는 말이 수능을 응원하는 사람들 보고 프로페셔널 광대라고 이렇게 막 말하질 않나? 이제 다들 응원하면서 속으로는 응원도 안 하면서 응원하는 척,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기나 그런 걸 위해서 응원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수능 응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본인이 겪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응원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럼요. 저도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단순히 공식만 외워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 공식이나 단순 암기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당연히.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인강 듣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사탐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처음부터 이런 인강 강사분들도 처음부터 무조건 외워라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먼저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또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 수학, 영어, 국어 다 전부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물론 암기가 없을 순 없죠. 네, 특히 사탐 같은 과목들은 암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요. 사실 암기 같은 것도 결국에는 분석을 하고 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암기가 받쳐주기는 해야 해요. 그래서 수학도 보면 아주 기초적인 기본 한 2점짜리 문제들은 조금 쉽게 암기로 풀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논리력과 분석력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요즘엔 굉장히 많아졌다. 국어, 영어, 수학, 또 심지어 사탐도 요즘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암기가 나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말한 1번, 논리력과 분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암기한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 암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능 자체가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수능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한 얘기 같고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이 완벽하다, 수능이 단점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고쳐야 하는 부분들도 많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수능 자체가 주는 어떤 퀄리티나 하려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수능이 특정 사고 체계를 강요해서 뭔가 창의적이지 못하고 뭔가 굉장히 단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근데 당연히 수능이 특정 사고 체계를 요구하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뭔가 조금 오류가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특정 사고 체계를 강요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어떤 사고 체계에 적응하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도 그 사고 체계라기보다는 어떤 세계관 같은데 깊이 빠져야 그 영화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갈 때도 직업 환경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결국에는 어느 특정한 세계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고라든지 가치관에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 쉽게 물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저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수능 역시 뭐냐면 너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거를 위한 어떤 사고 체계를 너 갖출 수 있겠니? 그것에 대한 사고 체계를 보여주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학습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수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사고 체계, 그쵸?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공부에 적응하기 위한 사고 체계를 공부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벌과 별로 상관없는 직업이라서 저도 학벌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졸업하셨다고 하면은 뭔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후광이 약간 있고, 예, 저는 학벌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만 해도, 제가 영상을 하지만은 제가 뭐 엔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방송 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좀 더 좋은 학벌이었다면은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더 좋은 학벌이었다면은 더 많은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지금 학벌이 조금은 의미가 없어진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벌이 좋다 안 좋다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를 다니면서 학벌에 대해서 뭐 장점 아니면은 뭐 요새는 이런 거 같다. 그거를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되게 사실 이렇게 제가 좋은 학교 나오고 학벌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뭔가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벌의 수혜가 여전히 꽤 강한 편이라는 생각은 저도 들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거에 대한 좀 책임감과 또 감사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학벌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학벌 자체, 그러니까 그 간판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얻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 서울대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느끼는 혜택은 이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기들,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일단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 그런 삶의 태도를 20살 때부터 함께 해올 수 있다는 게 되게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고 멋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요. 또 선후배들, 선배들 특히 저의 경우에는 이제 각 되게 요직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진로 탐색을 한다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조언을 받으려고 할 때 좀 손을 뻗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점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이제 큰 것 같아요. 학벌이 중요한 곳이 있고 안 중요한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학벌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기술력이나 매력도 이런 게 중요한 곳들이 있겠고 또 학벌이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그러한 직업 분야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분야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러니까 흔히 명문대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수능적 사고만 배웠기 때문에 진취적이지 못하고 공부만 할 줄 안다. 라는 그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뭐 맞죠. 저희는 공부 잘해서 온 거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닌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온 거고요. 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직장을 잡거나 그에 맞는 진로를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치 운동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누군가는 운동선수가 되듯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학문이라든지 머리를 쓰는 일에 최적화된 사람들은 결국엔 그런 쪽 진로를 가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되게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진취적이지 못한 거냐. 그게 그런 직장을 가기 때문에 진취적이지 못한 모습이고 뭔가 공부만 우리가 하고 서울대 와서 고등학교처럼 4년 내내 보내냐.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지금 촬영장에 제가 이렇게 나온 것도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주변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친구들 많고 활동 진짜 다양하게 하고요. 뭐 그냥 학회 수준이 아니라 춤 동아리, 뮤지컬 동아리, 뭐 노래 정말 다양한 팔방미인들이 많고 저는 주변에서 휴학하고 유럽 여행 가거나 휴학하고 인생 길을 좀 찾아보겠다고 연기를 하는 친구들도 봤을 만큼 정말 다채롭고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진취적이지 못한 것 같진 않아요. 서울대 친구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수능에 의해 이미 사고가 고정되어 있다며 한국인이 쓴 책이나 한글로 되어 있는 모든 책들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에 우리나라가 너무 메모리 되어 있어서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이지 못한 사고들이 나온다는 비판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앞에 말한 맥락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 해서 수능 자체를 비판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수능 많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관이나 그런 우리나라의 분위기 같은 건 좀 바뀌어야겠지만 그게 수능 자체를 폄하하고 무가치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수능을 볼 학생들은 수능을 보고 글쓰기나 노래나 춤 등등 다양한 것들에 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 맞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패스나 길을 더 많이 만들어준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지만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글로 된 책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저 연대 국문과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가 18년도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정말 큰 상을 세계적으로 탔었고 뿐만 아니라 뭐 윤동주 문학도 프랑스어랑 영어로도 지금 번역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한류라고 해서 정말 각종 문화적인 분야들, 컨텐츠적인 분야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씀 잘하십니다. 저희가 수능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지식들을 또 강제로 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혹시 네.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외우거나 공부해야 되는 것들 그런 지식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능에서 우리가 되게 엄청 다양한 과목들을 해요. 이제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탐구에서 윤리라든지 지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과학탐구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 이제 한국사가 또 mandatory 강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필요가 실생활에서 없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되게 기본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 윤리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 또 우리나라의 지리 같은 거. 전 지리를 안 해서 지리 진짜 모르거든요. 수능 때 지리 안 해서. 진짜 문외한인데 어쨌든 사실 실생활에 필요 없는 지식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효율만 우리가 추구를 하다 보면 뭐 영어는 토익이 효율적이니까 토익만 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효율에 맞춰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언제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해볼 수 있겠으며 또 윤리학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기회가 돼서 철학 공부를 해보겠으며 또 우리가 과학이나 지리에 대해서 사실 효율성만 따진다면 언제 그걸 공부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수능은 되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는 것들까지도 조금 공부해보고 강제적이라고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또 어느 정도 충족해준다는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수능같이 포괄적이고 다채로운 시험을 우리가 볼 기회는 없어요. 우리가 한국사를 위해서는 한국사 능력 시험을 보고 영어를 위해서는 토익을 보는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험, 내 학창 시절을 갈무리할 수 있는 시험은 수능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고요. 저도 잘 듣고 있고, 네. 네. 저도 이제 수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네.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수능을 응원하는 것이 무슨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고 뭐 프로페셔널 광대들이 자기 인기 끌려고 하는 소리다 이런 망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진짜로 긍정적인 지금 수능을 9월 모의고사도 이제 곧이죠.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그리고 그냥 본인이 끝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긍정적인 말들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수능의 내용과는 조금 별개로 수능이라는 하나의 시험을 위해서 달려오는 그 노력을 들여보는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걸 겪은 사람으로서 어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보는 그 경험, 그거에 성공해보는 경험은 삶의 태도를 바꾸거든요. 주변에 제 서울대 친구들도 보면 진로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이런 얘기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강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게 되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제 수능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짠 이 목표만큼은 성공을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수능을 저희가 수능을 통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내가 뭐 선생님이 되겠다, 내가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결정은 못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 내리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수능을 공부하고 또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삶의 태도만큼은 이 시기에 확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될지는 차차, 지금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차차 고민을 가시되 이 수능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능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수능 화이팅! 너무 깔끔하게 끝내주셨는데 네네.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린 나이에 성공 경험을 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수능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몇 년간 쌓았던 것을 네. 해결함으로써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 수능을 이제 잘 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사람이 진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렵겠네요. 맞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네. 해서 해낸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정말 네. 열심히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수능을 공부하면 수능 사고에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진취적이지 못한 인물이 된다. 뭐 되게 그 니체 어느 정도 아시죠? 네, 조금, 네. 네, 니체 이제 보면은 뭐 주인의 도덕, 노예의 도덕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그거를 이루는 것은 주인의 도덕이고 충분히 좋은 그런 진취성이라고 네.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아, 또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 네. 저보다 말을 잘하시네요. 네. 저 한마디 거들었고 죄송해요. 아까 전에 이쁘게 끝냈는데 네. 그 한 번만 아니에요. 더 할게요. 여러분들 수능 잘 보세요. 그 부분만 다시 할까요? 여러분 수능 잘 보세요. 다시. 요거 그냥 그대로 쭉 안 편집하고 쓸게요. 그냥 제가 말한 것까지. 예. 마지막 다시 한 번만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수능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